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기축월 갑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소환절이었습니다. 소환. 그래서 어저께 소환 12시 23분, 낮 12시 23분 소환절입을 기준으로 해서 경자년 무자월에서 경자년 기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앞으로 한 28여일간 이제 경자년 기축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월지가 중요한 겁니다. 월지. 연이 바뀌면서 월간은 바뀌게 되어 있고, 월지 자체는 어차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근데 연주가 어떠냐에 따라서 월간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월주가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목 일간이지만 내일은 을목, 순차적으로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한 20 며칠간 하다 보면은 연재 축월에서 이제 인월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경자년이 아니라 이제 신축연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신축년, 경인월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신축년 경인월이 고정이 되게 되면 또 일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일이 고정이 되면 또 시가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연월일시로 해서 사주가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또 대운과 세운이 흘러가죠. 시간이 또 흘러감으로 인해서 사주 8글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주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변화하게 됩니다. 격도 바뀌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극자의 위치가 서로 상생하게 많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주가 변화하는 것만큼 사람도 변화하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순차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교육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거 뭐죠? 사주가 바뀌니까 사람 운명이 바뀌냐, 아니면 운명이 바뀌니까 사주가 그러하냐, 이렇게 꿩이냐 닭이냐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꿩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또 설왕설래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닭보다는 계란이 먼저라고 본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화의 법칙인 거죠. 진화의 법칙. 진화의 법칙은 작은 미생물에서 고등한 걸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 고등한 것에서 미등한 걸로 이렇게 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알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창조론적인 입장에서는 닭이 먼저겠지만, 우리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닭보단 알이 먼저다. 알도 그걸 반드시 계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알입니다. 알. 옛날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은 세포에서부터 분화가 돼서 어류, 파충류, 양서류, 그 다음에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듯이 닭보다는 알이 먼저다. 미세한 것부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계속 그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도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흘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 운명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좀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했던 것이, 옛날에 뭐 점성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술수학들이 있었고, 명리학도 그거에 대한 하나의 부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사람이 지능이 발달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전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외계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거 천체 망원경 없었을 때는 뭐예요? 땅은 동그란 것이 아니라 네모나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뭐 태양이 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엄청난 중대한 철학과 같은 것이었지만, 과학이 발전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죠.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좀 불안한
마음, 미래를 모를 때 마치 사람이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뭐가 나한테 와서 해코지를 할지, 뭐 내가 걸어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힐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조금 뭐래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과학이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뭐 천문이라든가 명리라든가 자미두수라든가 뭐 기문둔갑이라든가 이런 술수였거든. 옛날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사주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사주학이 없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천간식간 지지 12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뭐 연휴 어떻게 됐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얘가 어떻게 간다. 사주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명리로 미리 한번 돋보기로서 현면에서 살펴보고, 좀 좋은 것은 냅둬도 상관이 없겠지만 안 좋은 것이면 좀 네가 마음을 수양해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명리를 안다고 해서 사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러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적 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굿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뭐 개운해준다. 사람 운은 정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 거의 7, 80%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주명리라고 하는 어떤 학문을 통해서 그걸 한번 바라볼 뿐이죠. 아, 내가 이때 가면 좀 좋겠구나, 이때 가면 나쁘겠구나, 나쁠 때는 내가 좀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한번 지나쳐 가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큰 화를, 백을 입을 거 화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로움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사주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대통령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좋은 것 축일피웅이라고 하죠. 좋은 것은 쫓아가고 싫은 것, 안 좋은 것은 피해가고 해서 스스로 좀 안정을 되찾고 자기 수양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이 명리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명리학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자,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그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입니다. 축월. 일단 간목일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은 바로 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상담할 때는 그냥 설명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 상담 같은 경우 할 때는 똑같습니다. 제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설명했듯이 일간 간목에 대한 설명과 월령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똑같이 사주 배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그다음에 대운을 비교하면서 이제 문객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사는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을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는 사주 원곡만 놓고 보지 않고요. 항상 대운과 세운과 월운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참고해서 보게 되면 얼추 큰 틀은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할 수 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100% 맞춘다라고 하는 문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튼튼한 이론하고 튼튼한 어떤 그런 사주 명리를 보는 원칙만 있다라고 하면 너무 맞추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면,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된다. 나무에 해당이 되죠. 양목이죠. 양에 해당이 된다. 근데 나무, 간목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있었을 때는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음양의 개념은 두 개가 있어서 서로 대비될 때, 서로 상대를 이룰 때 음과 양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목이라고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나무, 같은 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의 특징과 을목이라고 하는 을목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단단하고 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높게 자란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에 대비되는 부드러운 개념이고요. 위로 곧게 자라는 그러한 큰 나무에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곧지 못하고 부드러우면서 약간
잘 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을목인 겁니다. 단단하고 곧고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나무는 뭐예요? 바로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을 지을 때 제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배를 만들 때 내지는 가구를 만들 때 여러분들 탁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원목 가구 굉장히 비쌉니다. 예전에 뭐 자개장 같은 경우는 원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합판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가구를 만드는데 합판으로 만든 가구는 되게 싸요. 재질 자체가 좋은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목 가지고 이렇게 만든 가구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배를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그러다가 동량지목이라든가 동량지재라고 해요. 그래서 간목은 특징상 단단하고 곱고 쭉쭉 뻗어서 나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낭창낭창하면서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 내지는 화목이라고 해요. 꽃을 피우는 화초 내지는 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꽃을 피우는 화초는 뭐가 있으면 난초, 장미, 여러 가지 플라타나스는 나무일 것이고, 그 다음에 화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목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사과나무, 배나무도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사과꽃, 배꽃도 굉장히 이쁘죠. 그 다음에 매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쁜 꽃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베어서 제목으로 쓰는 기보다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결실, 과실을 맺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을목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주를 배합할 때 간목은 간목에 맞게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을목은 을목에 맞게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제목으로 써야 되니까 작벌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발이 아니고 작벌이라고 합니다. 작벌은 뭐냐면 쉽게 그러면 톱이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아니면 토끼 같은 거로서 나무를 깔끔하게 베어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경금을 쓸 때는 항상 그냥 경금 혼자로 쓰면 안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좀 잘 다스려서 써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베어내는 것이지 경금이 간목을 갖다 부서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을 잘 예리하게, 칼날이라든가 톱을 예리하게 만들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이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온기와 개수라고 하는 물기, 습기만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을목이 관살인 경금신금을 전혀 쓰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오미월이라든가 아니면 사오미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주 굉장히 건조한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 필요한 것이고, 건조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을목이 즉 인성인 물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을목 자체를 갖다가 뭐 작벌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을목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는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이죠.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또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뭐 간목의 성정은 곧고 바르고 향천성이 있으니까 뭐 자존감도 세고 딱딱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첫 인상이 좀 강해 보이지만 목이기 때문에 인을 뜻한다, 어지린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이 온정이다. 이런 건 이제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착한 거 이게 사서 보면 그런 성정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또 간목의 성정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간목이 어떻게 짜여져 있을 때 그 간목의 성정도 변한다.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간목은 온정이 있지만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당연히 선성적으로는 온정이 있지만 축월이라고 하는 재성, 정제월에 태어났을 때 사람이 자체가 꼼꼼합니다. 자존심도 강하면서 꼼꼼한 성격이죠. 뭐 하나 흐트러뜨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발도 벗어놓을 때는 딱
반듯하게 벗어나야 되지 신발이 막 이렇게 삐딱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짜증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남자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가 밥하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려고 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처한테 완전히 믿고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남자가 또 가계부를 또 남자가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일간의 특성과 또 사주 격국에 대한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이 사는 것은 일간의 선성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적인 짜임을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간목 일간에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어차피 해자축월이죠. 제가 벌써 2개월이 지났죠.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축월이죠.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을 뜻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같은 북쪽이라 하더라도 해는 뭐예요? 북서쪽이 되는 거고요. 자는 정북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북동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북쪽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지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임묘지는 모광절, 사오미는 화항절, 신유술은 금왕절, 해자축은 수왕절이지만 이걸 갖다가 따로 띄어서 진술, 축, 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거는 토왕절이면서 뭐라 그러죠? 환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은 임묘진 동쪽 봄에서, 사오미 남쪽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겠고요. 술월은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지금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겠고, 미월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다 토가 왕합 그런 계절이다. 환절기일 때는 기온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수월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도 어느 순간 굉장히 8월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뜨겁다가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 갑자기 한기가 싹 이게 넘어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또 신기하게 여름에는 그렇게 매미가 극성맞게 울어대는데 어느 순간 매미 소리가 안 들리고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울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대체적으로 이제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때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 변화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뭐예요?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옷도 입게 되고 난방도 하게 되니까 조금은 그런 어떤 계절적 감각을 느끼는데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은 예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다 어차피 자연의 한 분야에서 거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하고 환경을 잘 조화를 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근데 지진이 날 거를 동물들은 직감적으로 아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직감이 많이 떨어진 거죠. 옛날 같은 사람들도 알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축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겨울이 되죠. 계절로는 겨울이면서 늦겨울입니다. 그래서 모동이라고 하거나 개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모동, 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은 굉장히 한랭하다, 매우 춥다, 한기가 어떻게 돼요? 극심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극심한 한기가 있기 때문에 화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된다. 반대로 4월, 5월, 미월은 화가 왕한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일간이든 간에 수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은 같은 이치라고 하겠죠. 겨울은 따뜻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름은 시원해야 됩니다. 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봄은 좀 따뜻하니까 좋은 거고, 가을은 서늘하면서 좀 상쾌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이죠. 근데 가을을 빼놓고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화의 기운, 즉 양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드는 거고, 해자축은 수의 기운, 즉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힘든 거니까 그걸 갖다가 중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뜨거운 것은 시원하게,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죠? 조후라고 하는 거여서 조후의 필요성은 어느 때 가장 강하다? 4, 5, 미월 여름, 그리고
해자, 축월, 겨울입니다. 해자, 축월, 뭐 해자월이 수왕절, 축월은 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춥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 줘야 된다. 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변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하기 위해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이 해자 축월이 태어나게 되면 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절지, 자월의 절태지, 그 다음에 축월은 양지가 되기 때문에 화 자체가, 기세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월에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줄 때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간 간목이 병화를 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화 스스로 나름대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에 이렇게 뿌리를 별도로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갑인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도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자체도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에는 생목, 자라나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그냥 물을 주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지만은, 가을, 겨울의 나무는 다자란 나무, 성목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목, 다자란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나무는 베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량지목으로 쓰거나 아니면 잔가지들을 이렇게 좀 전지를 해줘서 나무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좀 곧게 자랄 수 있도록 나무를 조림한다라고 하죠. 조림을 명태조림 이런 거 아니고요. 나무를 저기 수목원에서 나무를 잘 키우는 것처럼 산림조림을 잘 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금으로서 간목을 갖다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잘 키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컸을 때는 그야말로 밑둥을 베어다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기운을 숙이 유행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정화는 경금을 또 절제시켜서 통제시켜서 간목을 부수지 말고 적당하게 잘 전지하거나 잘 작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병화는 별도로 조우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가 하는 것이지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정화의 용도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병화가 천간에 같이 투출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경금, 병화, 정화가 모두 투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만약에 병화가 투출되지 못하더라고 하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를 보게 되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연이 사년이라든가 아니면 지지 갑인 이렇게 되면은 인중병화, 사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축월의 간목 사주 보는 기본적인 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나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인데, 간목 입장에서 토는 재성이죠. 근데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축토는 음토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정제격이 됩니다. 단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칫 다시 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제다신 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제왕한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자체가 꼼꼼하고 세심하고 좀 반듯반듯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또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나름대로 측은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들라고 하고 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는 준법 정신 또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정제격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가 다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제다신약한 사주가 되면 꼼꼼하면서 인색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고통을 얻거나 재물로 인해서 큰 빚을 져서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 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났는데 월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축 안에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을 놓고 봤을 때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초기라고 해요. 초기 내지는 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신금은 중기라고 해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기. 그 다음에 마지막 축중의 기토는 본기, 정기라고 하죠. 본기 내지는 정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기운이죠. 그래서 축중에 있는 신금, 정기,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환적인 정제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일간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다신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일간이 세력을 얻어야지만 일간이 저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야, 제가 웬만하면 인성으로서 도와주거나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살펴봐야 되는데 축월의 기토가 약했을 때는 인성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기서는 인성이 있는 것보다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고요. 물이죠. 그 다음에 비경겁제는 목에 해당이 됩니다. 나무죠. 그러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왜 이거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제가 항상 일간과 원령을 중시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축월은 막 겨울이기 때문에 춥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이 생존을 얻는 것은 둘째치고 너무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없으면 물은 얼게 되어 있죠. 원래 수가 목을 생하긴 하죠. 수생목하니까. 근데 물이 많은데 날씨가 좀 얼게 되면 오히려 물이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드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축월 같은 경우 간목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인 물이 있는 것보다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가 있어 주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축월의 간목은 살아있는 나무, 생목이라기보다는 성목으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물이 많아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약했을 때는 비경겁제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다행히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중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예요? 간목인에 당연히 뿌리를 얻어서 튼튼해지지만 더 중요한 건 인중에는 병화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출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인중에 내가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 따뜻하게 조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건 목을 생해주는 것이지만 동절의 수는 오히려 얼게 만드는 건데 근데 요거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 자축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자축 합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수가 토를 만나게 되면 왜 그 수에 의해서 토에 의해서 수가 이렇게 빨아들여지죠.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월의 간목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왕한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쓰면 좋을 것이다. 인중에 있는 병화까지 얻었기 때문에 작지만 조후도 할 수 있는 국세가 되겠죠. 경금과 병화를 동시에 얻었고 일간 자체도 인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나무도 작은 나무가 아니라 그래도 굵직굵직한 좀 큰 나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축월의 간목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해서 재다신약 의 명이 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일지 인목을 받기 때문에 간목이 재다신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축합 토가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을 하려고 하는데 경금이 뿌리가 없을 줄 알았지만 축토의 생을 받고 축에 경금도 뿌리를 얻었습니다. 약하지만 그래도 경금의 용도가 없지 않아 있죠. 좀 약간 제가 약간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 오개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목하고 기토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오개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인중 병화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화까지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국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는데 정화를 얻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묘시가 되면 정화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묘목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 자체가 굉장히 축월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왕합니다. 양인과 녹을 갖춰뒀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 중에서도 아주 큰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까지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조우를 좀 더 충분히 충실히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갖출 거는 다 갖춘 그런 사주가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깔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묘시가 아니라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조우는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목에 인에 뿔을 둔다 하더라도 조우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는 잘 된다 하더라도 정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달래야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 이와 같은 경우 정화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대운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정화를 얻어서 사주를 좀 깔끔하게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후는 뭐예요? 목화운을 가거나 이렇게 세운에서 목화운을 보게 되면 그때는 뭐 조후가 충분하게 되면 오히려 국세 자체가 병인시였을 때 중격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정묘시가 됐을 때 약간 중격 이상의 격으로 좀 상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화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화가 투춘되진 않았지만 오화를 보게 되면 오중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인후 회국하기 때문에 화도 세력을 얻게 되겠고, 경금이 좀 약했다 하더라도 여기 경금 다시 있게 되면 경금도 세력을 좀 더 얻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경호시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정묘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외의 생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시 같은 경우는 사화를 얻어서 이거는 조언할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 별로 아니고요. 가장 안 좋은 생시는 바로 이거겠죠. 자, 인목의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고요. 인중병화가 조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축월의 동절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한습이 매우 가증되겠죠. 간목이 여기 인의 뿌리를 뒀는데 신시가 되면 인신상충하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병인 정묘시, 경호시 이렇게 되게 되면 격이 중격 이상은 간다라고 했는데, 임신시 딱 되는 순간 어디에 하격으로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시보다 개유시는 조금 나았다라고 보죠. 왜냐면 개유시는 그래도 인중병화를 건드리진 않죠. 개유시 인유 원진 이런 것도 뭐 안 좋다라고 보지만 인신상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도 개수 투출되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인목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깨지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합격에서 중격 정도 사이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생시를 안 만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인정미시를 얻으려고 하면 새벽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왜냐면 새벽에 의사 선생님이 태어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경호시 정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생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남녀에 따라서 또 대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또 참고로 잘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느 남자가 좋다 여자가 좋다 이거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아기가 예를 들어서 내 손자가 이제 태어날 건데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를 한번 살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살펴보시는데, 임신개유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